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 관련해서 각각 참고인과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까? 그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네. 이른바 명품 가방을 건네고 부탁했다라고 한 것이 예. 제가 봤을 때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왜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조모 씨에게 이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 행정관이 그때는 보훈처였어요. 보훈부가 아니고 네. 당시 보훈처의 담당 사무관 연락처를 최 목사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 목사가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갖다가 했는데 사실 그 조 행정관과 그 담당 사무관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결국은 김창준 그 전 의원의 그 국립묘지 안장도 뭐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인물까지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빨라진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말에 서울소리에서 고소를 했고요. 예.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에서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이래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하고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휘한 이후에 예. 중앙지검 민사 등을 이유로 사실 수사가 또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만으로는 사실 실체 진실 규명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주변에 대한 뭐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에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만을 가지고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품 수사 논란은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 법을 보면요. 네. 대통령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배우자는 가족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뇌물죄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을 갖다 보면요. 공수처장 마음이에요. 공수처장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에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공수처장이 이 사건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한 게 맞겠다 이첩을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수처법 3조를 보면 공수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 사망을 보면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수사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참에 공수처가 뭐 한번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이런 공수처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네. 공수처가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서 11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본 건가요? 그 어제 고발인 이종배 그 의원이 예. 앞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을 4억 원 세금 탕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는 타지마할 방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하고 검찰이 꽤 많은 양의 질문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이 예. 고발인 사건에서 이 11시간을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또 이종배 시의원은 사실 이 사건에 직접 관여돼 있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 김정일 여사를 초청하게 된 경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뭐 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11시간가량을 조사했다는 거는 검찰이 상당
분량의 어떤 질문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아하.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사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예. 이 노력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종배 씨 의원이요 검찰 출석 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그거에 비해서 김정수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그 뭐 김정숙 여사 사건이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고발이 됐는데 계속 들고만 있다가 최근에야 형사 2부에다 재배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수사를 왜 지지부진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둘 다 지지부진하니까 네. 빨리빨리 둘 다 진행하는 것이 예.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김정숙 두 여사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칙대로라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환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지의 여부 또 소환한다면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검찰 내부에서 정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김성숙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예.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어떤 수사 일정이나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도 그 비중에 맞춰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세우게 되면 김정숙 여사도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공정위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따지고 보면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은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공정거래법 51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제재를 받고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의협에게만 이런 식의 네. 제재가 가해진 게 아니고 네. 여태까지 판례나 그 사례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도 여기도 이제 협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해가지고 네.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법무사회도 마찬가지고 의협이라고 다를 거는 아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의협이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라는 강수 던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 대우가 좀 흐트러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욱 경기도의사 회장이라든가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협 회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 단체들 회원들이라든가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무기한 휴진 같은 경우에도 예. 전혀 의사단체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장에서 직자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면택 회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단적이어서 의협 내부의 동의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